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사주팔자 보는 법, 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보는 법? 보는 법도 괜찮을 거예요.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요, 사주팔자 공부 순서 이런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컨텐츠 올린 걸 좀 보니까, 다른 컨텐츠에서 사주팔자 보는 순서, 보는 법 이렇게 보니까 막 간단하게 완세력 보는 법, 완세력 어플 키는 법,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일주 보는 법, 뭐 모카토금수 뭐 보는 법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가서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 이 인생, 이 사주를 봤을 때 이거는 뭐 내 인생을 논하든지 남의 인생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전문가적으로 프로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해요. 사주팔자 보는 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고요,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당, 송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입니다. 당나라하고 송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얘가 왜 또 역사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가셔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에서 이제 다음에 송나라죠. 자, 이 송나라에서는 명리학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 변곡점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당나라에 이허중이 있습니다. 이허중 선생님이 있었고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이시죠. 예, 명리학의 슈퍼스타죠. 그 다음에 송나라에 서자평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사주라고요. 당사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 또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평명리학이라고. 당사주는 뭐냐, 그림책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사주팔자 이거 쉽게 볼 수 있게 띠별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걸 당사주 하는데, 이허중에 이허중명서 이게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자, 이허중명서는 어디를 사주팔자를 감명을 할 때 여기가 일간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감명을, 그러니까 연지 띠죠, 한마디로 띠 중심에 감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하고 송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송나라에는 과거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데 송나라 전에는 음서제도라고 하죠. 음서제도로 이렇게 관리에 진출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음서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다음에 아버지, 다음에 아들. 내 중심이니까 손자죠.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 아들, 손자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할아버지가 귀족이잖아요. 우리 아빠도 귀족이고요, 나도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관직이 대물림됩니다. 우리 아빠가 재상이면 우리 할아버지도 재상이고 나도 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러드 있잖아요, 핏줄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명식에서 여기가, 이 부분이 납니다. 일간은 나를 뜻하거든요. 연지는 여기는 조상궁이에요. 그래서 조상님이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에요. 근데 조상님이 귀족인데 제가 상놈이 될 수도 있고 노비가 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뭐 역적에 역적모에 휘말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 조상궁에 데미지를 입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상궁 중심으로 봤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는 연지 중심, 띠 중심의 당사주, 이허중명서를 필두로 한 당사주가 유행을 했다. 근데 송나라에 접어들면서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국무총리 재상이어도, 국방부 장관이어도요, 우리 아빠가, 우리 파더가 재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제도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단 100% 과거제가 아닌 과거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기준이 여기에서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넘어갑니다. 중심이. 과거제도가 태동을 한 거고 자평명리학이 태동을 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고려시대에도 뭐 과거제가 있긴 했지만, 고려시대에는 음서가 더 강했죠. 음서, 뭐 지방 호적부터 해가지고 중앙 귀족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재상이면 나도 재상이에요, 그냥. 근데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통과를 해야지 이겠죠. 근데 일부분이 음서제도가 있었죠. 그냥 이렇게 발탁해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고려시대까지는 이 연지로 보는 당사주가 잘 맞았고, 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일간으로 넘어가는 게
잘 맞는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현대사회에도요, 우리 아빠가 검사예요. 아빠가. 아니면 의사야. 그렇다고 아들이 뭐 검사나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간 중심이다. 뭐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개차반이야. 그러면 부자 3대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폭삭 망하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는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게 정확도가 훨씬 더 높다. 근데 아직까지도 무속인들이라든가 뭐 띠별 운세, 뭐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잘 맞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진짜 얼토당토 안 한 얘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뭐 소띠 운세, 뭐 개띠 운세, 띠 운세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조상궁이에요. 소띠 운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조상이 소띠잖아요. 여기가 축이에요. 그럼 소띠거든요. 그러면 소띠 운세가 어떻다 그러면 소띠 운세가 안 좋으면 조상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역적무의로 당하면 나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라 때까지는 괜찮게 맞아요. 조선시대까지도 어느 정도 맞았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여기는 연자제잖아요. 연자제. 우리 할아버지면 그냥 3대를 뭐 4대를 뭐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는데 소띠 운세 봤는데 합격운이 있어요. 이거 그 음서제도가 있을 때 당나라 시대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소띠 합격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너 이제 출사해야지 하고서 등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손자 여기 합격시켜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지금은 뭐 할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의사 시험 의대 합격시켜 뭐 검사 합격시켜 우리 아들 뭐 돈 좀 벌게끔 뭐지 나라에서 뭐 그것 좀 해줘. 이거 큰일 납니다.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거 띠별 운세는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4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본다. 왜냐 4살 차이면은 연지도 궁합이 괜찮거든요. 연지와 연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띠와 띠를 보는 거니까 띠궁합이니까. 자, 이게 예전에는 맞았어요. 왜냐면 뭐 지금은 소개팅해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자유연애. 근데 예전에는 뭐 얼굴도 안 보고요. 할아버지가 자네 집안 딸 그 손녀 있지 않나? 네, 우리 손녀 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우리 손자하고 어떻게 한번 이어져 볼까?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몇 살 되면 결혼하는 거야. 그거서 야부다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왕건도 태조 왕건도 지방 호적들하고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넓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인관계로 세력을 넓힌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요. 왜냐? 조상과 조상,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끼리 쿵짝이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궁합을 볼 때 기준이 일지죠. 일간하고 일간이니까. 그리고 더 본다면 월지까지. 왜냐? 월지는 부모궁이거든요. 봐봐요. 아직까지도 뭐 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부모 자리에서 반대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합 볼 때 저는 연지는 안 보고 월지까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결혼이라는 거는 이 동아시아 문명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유교 문화권이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둘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들이 반대하면요 좀 힘든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궁합 볼 때 본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자, 이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당나라에서 송나라 시대로 변할 때도요 변곡점이 있었고 지금 과거하고요 지금 현재하고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리학도 좀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근데 중심은 안 바뀌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변화라는 거에서요. 자, 이게 변화가 오케이가 가능있고 변화 안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 중심이라는 건 이제는 변화가 안 된다. 그거는 일간에서 딴 데로 변화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 상관의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관의 해석, 재성의 해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 가능한 게 있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변화하면 안 된다. 자, 이때는요 당나라에서 당사주에서 평명리학으로 넘어갔을 때 조상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변화한 거예요. 근데 과거하고 현재는 어떻게 됐다? 뭐 조상에서 이런 중심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상을 어떻게 방향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일예로요. 옛날에 이혼 맞추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혼을 보자고요. 이혼이 여자가 이혼하는 사주, 남자가 이혼하는 사주, 둘이 만나서 이혼하는 사주,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혼하는 사주.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요 한 가지만 걸려도요 이혼합니다. 이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이온을 맞추려면요, 이게 막 두세 개씩 맞아 떨어져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이온이. 왜냐, 참고 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양보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들 조금 너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세대들 요즘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설거지도 하시고 좀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죠. 잔소리도 좀 들으시고.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조금 너무 하셨어요. 제가 봐도 너무 하셨어. 그래서 이혼 안 해요. 이혼 자체를 그 어머님들이 많이 참아서. 근데 요즘에는 안 참습니다, 여자나 남자. 한 가지만 걸려도 그냥 봐도 이혼입니다. 별거 하고요, 바람 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혼은 똑같아. 옛날에 바람 피고 이혼하는 건요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들어왔을 때 참는다, 속 썩는다로 해석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첩들이고 계집질한다, 아버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한다, 이 정도인데 요즘에는 그냥 이혼한다고 가는 겁니다. 원인은 뭐 제각각이겠지만. 그래서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해석이 다른 이유는 뭐냐, 과거의 책, 과거의 고서와 지금이랑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당나라하고 요 송나라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음양의 논리들, 여기는 오행의 논리들. 음양의 논리는 신살입니다. 신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삼재가 들었다. 삼재는 연지도 띠도 보는 겁니다. 삼재는. 그래서 삼재 띠도 보죠. 그래서 삼재가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일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삼재보다는 일삼재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논리입니다. 자, 신살 이런 거를 중점으로 봤다. 오행은 신강신약이죠. 그래서 용신의 논리, 용희기궁환이죠. 용신의 논리, 다음에 격국의 논리, 그리고 나중심이니까 일주론을 그 이후에 때부터 송나라 때부터 이게 발전한 거고, 이 음양과 신사를 이렇게 퇴보한 거죠. 자, 이거를 고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법이라고 하고 신법이라고도 합니다. 고법과 이법. 근데 이 신법, 이법 자체가 이 고법 속에서 태동한 거예요. 태동한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안 걸리면 죽었죠.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점점 기술을 개발하면서 암도 치료가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불치병 빼고는 암 같은 정도는 우습게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술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명리학 또한 발달했습니다. 이 명리학의 발달에는 수많은 선생님들, 선배님들의 천재, 지니어스의 지혜가 녹아있는 겁니다. 역사가 너무 오래됐죠. 자, 이게 점점 발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신살, 이거 필요 없어요, 신살 보지 마세요. 근데 웃긴 거는요, 그분들 신살 보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신살, 그러니까 고법, 음양의 논리인데도 갖다 쓰시면서 이게 신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자, 오행 중심으로 봐야 된다, 목화토금수, 신강신약만 보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신살 걸 갖다 씁니다. 그 증거가 뭐냐, 12운성하고요 12신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살까지 안 갖다 써놨어요. 12운성 이것도 신살입니다. 신살의 논리예요. 이런 걸 다 차용을 해서 감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송나라 얘기도 좀 말씀을 올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일주부터 확인하시고 목은 녹색은 목이고 하는 빨강색이고 이거 얘기, 이런 심플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오행을 중심으로 오행을 봐야 된다. 일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일간 중심에 신강, 신약을 봐야 된다. 자, 왜 우리가 신강신약을 봐야 되냐? 신강신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살로 보면은 왕세의 논리예요. 왕하고 쇠하고 상하고 휴하고 왕상휴수사의 논리를 갖다 쓰는데, 오행은 신강신약입니다. 달라요, 논리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럼 신강신약을 보는 이유는요, 용신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신을 추출해야 됩니다. 용신은 맞는 마스터키는 아닌데 마스터키에 가장 근접하다, 가장 비스무리한 걸 찾자면 용신이다, 마스터키. 그래서 이 용신을 추출하기 위해서 신강신약을 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신강하면은 용신이 식재관이고 신약하면은 인비다. 이걸로 통해서 내 용신이 식재관인지 인성인지 비겁인지를 판별을 해내야 된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문제점은 뭐냐면 이 용신이라는 놈은요,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예요. 이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인데요, 운이라는 건 천간지지로 해서 짝으로 들어옵니다. 자, 올해는 을사년이죠. 이렇게 묶어서 들어온다고요. 위에는 목이고 지지는 화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들어온다. 작년에는 갑진년이죠. 목이고 토예요.
섞어서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는 모기용신이에요. 그럼 토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나는 토가용신이에요. 그럼 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한 가지 오행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다. 그래서 여보의 첫 번째 문제점, 천간 지지도 같이 짜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용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내 용신이 목이에요. 그럼 천간에 갈목이 있을 거고 지지에 을목이 있을 거고 또 천간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임목과 묘목이, 이거 더 짝짜고 들어오잖아요. 갑인이나 을목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쁘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용신이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로 충형해파가 있습니다. 용신은요, 합해서 변해요. 충에서 깨져요. 뭐 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옵니다. 글자가 목이라는 용신이 있는데 벌써 4가지 글자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먹냐 이거예요. 오늘 합충형해파의 문제가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 맞는 키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마스터 키에서. 자, 그리고 이 용신이라는 건요, 진용과 가용이 있습니다. 자, 진용은 뭔가? 진용은 진짜 용신이라는 뜻이고, 가용은 뭐냐? 가짜 용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진용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용신은요, 억부도 맞고, 조후도 맞고, 격국도 맞고, 약용신도 되고, 통관용신도 되고, 예, 이거 하나로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용신이 기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 하나면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억부도 목이요, 조후도 목이요, 격국도 목이요, 통관, 약용신도 목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진짜 용신입니다. 그러면 이 진용이 딱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인생이 풀립니다. 드라마틱. 근데 문제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용을 갖고 있습니다. 가용은 뭐냐? 억부로 봤을 때 목인데, 조로 봤을 때는 화요, 격국으로 봤을 때는 토요,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만 건강을 망가지고, 결혼은 하지만 돈을 못 벌고, 나는 직장에 승진을 했지만 자식이 아프거나 안 풀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가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용신은 마스터키에 근접은 했지만 마스터키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우리 명리학의 여러 선생님들 논리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배울 수 있는 면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선생님들은 억부를 봐라, 어떤 선생님 조를 봐라, 어떤 선생님 격국을 봐라,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통관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의 모든 의견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스타일이, 제가 한편 옛날에 생각해봤는데 약간 나 김밥 스타일, 김밥 천국인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억부하고 조우하고 격국 3가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딱 사주를 봤을 때, 요거는 억부도 풀어야 되겠다, 요건 조우도 풀어야 되겠다, 이건 격국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사주들이 다 다릅니다. 약이 다 다르잖아요. 단순 기침인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어떤 사람은 폐렴, 어떤 사람은 단순 감기, 어떤 사람은 좀 기력이 세해가지고 헛기침,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약이 전부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오행, 신강, 신약, 용신 구하고, 다음에 합충, 이 용신이 진짜 진용인가 가용인가, 아니면 이게 합충해파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요거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게, 자, 합충회합을 봐요. 합충회합파요. 천간은 합, 극, 충. 이게 딱 3가지입니다. 극은 충을 보듬고 있거든요. 어려운 얘기니까 극, 충. 합하고 충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하고 극밖에. 지지는요, 합충형해파 암합.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건요, 그 인신사 있잖아요. 얘네들이요, 합인데도 파고, 막 이렇게 복잡해요. 합인데 또 파야.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건데? 와,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저 아직까지도 머리 싸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합운인데 합하고 파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할 건데? 이거 아직까지도 숙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형이에요? 합인데도. 합하고 형하고 파하고 같이 들어와요. 이거 3가지 어떻게 해석할 건데? 따로따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예측이 가능하겠어. 3가지 같이 들어오면 어떤 게 작용할 거냐고. 그래서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간 지지가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신사를 봐야 돼요. 신사를 보는데 공망 있죠. 공망, 12신살, 12운성, 그리고 일반 신살이 있습니다. 자, 공망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 공망 보거든요. 공망도 써야 되고, 12신살하고 12운성도 갖다 써야 되고, 다음에 일반 신살, 귀문살, 백호살, 천을기인 이런 거 있죠. 태극기인, 복성기인 이런 거 다 일반 신살입니다. 이거 100여 개입니다. 100개가 넘어갑니다. 하도 많아요. 이것도 그나마 추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망도 해야 되고요. 12신살, 12운성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신살, 이것도 감명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신살 감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1,300원이에요.
1300원 괴강입니다. 천라지망 삼재 백호 원진기문 괴강살. 요것만 해석해도 얼추 다 맞아 들어가요. 뭐 천을기인이 들어온다는데요. 천을기인 잘 안 맞습니다. 이 명리학의 아이러니한 게요. 천을기인이 들어왔는데 이 1번 문제에서 걸리잖아. 1번 문제에서 내가 신약한데 이 신강신약에서 용의기구 안에서 이거 안 좋은 걸로 천을기인이 들어오잖아.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게 일반 신사를 마지막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1번이 중요하고 2번, 3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이거 당나라 때 신살이잖아요. 당나라 때 이어주면서에서 뭐 음양의 논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귀신과 신을 논하고 이거는 좀 해석을 드라마틱하게 하는 용도. 해석을 드라마틱하게 한다 있잖아요. 이때 계약서 써서 사기당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신사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오행 그 1번 문제에서 뽑아내는 거는 뭐냐면 이때 풀립니다. 이때 돈 법니다. 이때 취업합니다. 이런 거고 어떻게 취업하냐, 어떠한 여자 만나냐, 어떠한 남자 만나냐, 돈을 잃는데 사기를 당하냐, 투자냐, 뭐냐, 부동산이냐 이런 거 있죠. 신사에서 찝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신과 귀신을 논하는 건데 귀신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신사에 보는 사람들 진짜 귀신같이 맞힌다. 귀신같이 맞히는데 약간 요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사스러울 정도로 요사스러울 정도로 신사를 써가지고 귀신같이 맞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의 이론이 좀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었는데 요사스럽다. 그래서 이 신사에 쓰는 사람들은 너무 요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신사를 많이 씁니다. 제가 그 요사스러운 놈입니다 선생님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신사까지 마스터하면 굉장히 요사스러워집니다 저처럼. 그래서 제가 가끔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 받으셨어요? 아니면 무속인이세요? 이런 오해를 왕왕 받습니다. 왜냐 이 신사 굉장히 요사스럽거든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네 번째 물상입니다. 물상은 뭐냐 딱 사주를 보면 한 편의 그림 같은 거야. 그림 쫙 그림 같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상이 명리학이 마지막에 명리학의 길 마지막 길. 저도 물상을 꿈꿉니다. 근데 물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문리를 터득해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문리는 뭐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구구단을 머릿속에서 4, 2, 8이잖아요. 그럼 4 플러스 4는 8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그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림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명리학 혼자서 인터넷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상부터 접근합니다. 처음에 물상부터 접근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봤을 때 물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사람 보시는 선생님마다 좀씩 달라요, 다. 이게 그거의 끝판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촉이 있어야 돼. 이런 그 물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복합예술이야. 이게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그림이 달라. 보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거 양자역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왜냐면 1 플러스 1은 2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랜덤이에요. 물상은. 그래서 선생님들 컨디션에 따라 또 보는 거 달라질걸요. 왜냐 내가 그렇거든요. 컨디션 좋은 날은요 물상이 쫙 보여요.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 안 보여. 그림이 안 보여. 그러면 공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양자역학 같은 건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곱셈 뺄셈 덧셈 곱셈 뺄셈도 잘 못하시는 분이 이것도 마스터 안 하신 분이 바로 양자역학을 접근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우선 자평 명리부터 해서 좀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이 아름 두각을 쫙 멋있게 올려야지 멋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빼먹었냐? 아까 오행에서요 용신을 구하려고 신강신약을 한다면 또 뭐냐? 격국. 격국은 뭐냐? 아까 신강신약을 말씀드렸죠. 식장하면 식재관, 신약하면 인비. 격국은 이 월제수 구하거든요. 우리 꼴값 떤다고 하죠. 생긴 꼬다지예요. 내 사주에 생긴 꼬다지. 생긴 모습. 꼬리 꼬리 관상 볼 때 생김새를 본다는 거거든요. 사주 생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정관격. 그럼 예의가 바르겠고, 되게 바깥에서 손해보는 짓을 안 하겠고, 다음에 편인과 하면 머리가 좋겠고, 비상하고, 천재과 하면 머리가 똘똘하겠고, 돈 좋아하겠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는 게 격국입니다. 이 격국의 용신도 따로 있습니다. 그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도 또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격국도 봐야 된다. 근데 이 격국은 그냥 내 생긴 꼬다지예요. 내 팔짝 피냐 안 피냐 보다는. 근데
이 격구에 뭐 상신이 오고 안 오고 해가지고 이제 내 팔자가 피냐 안 피냐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저 잘해요. 잘하시는 분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마다 중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한 게 뭐냐? 이 사주팔자 해석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아이러니한 건 운이 옵니다. 촥 운이 와서 이거를 뒤엎기 시작해요. 이 물상에서도 하나 빠졌네요. 물상에서 일주론을 또 봐야 됩니다. 일주론. 이건 그림이 어떻다. 다 일주만 보고서도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운명이 대충 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 물상은 일주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주팔자 바이 운에서 오면은 이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라는 건 뭐냐? 자, 이게 사주팔자는 명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명이 딱 들어오면 이 운이 들어오잖아요. 대운이 있고, 다음에 연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고, 시운이 있어요. 그럼 봐요. 이 사주팔자는 태어나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운을 만질 수 있다고요. 어떤 걸 만진다? 용신을 만진다. 용신이 힘이 없어. 용신의 힘을 보태줘요. 용신이 안 둬서 용신을 만들어서 넣어줘. 이제 그게 개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상까지 보는 게 진단이었으면 이 개운법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처방이다. 고치는 거죠, 팔자를. 이 개운법도 해서 뭐 계명, 부적, 풍수, 아니면 뭐 기도, 아니면 무슨 뭐 양바, 뭐 비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이거 원래 내가 봤을 때 명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정해졌다는 게 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뭔가 있어. 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드네. 이게 뭔가 있어. 희한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또 뭔가 있어. 뭔가 돼.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작용해서 사주팔자 보는 법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사주팔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이거 너무 복잡하죠?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냥 이거 혼자 보기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사주 내가 보기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볼 거냐고요. 이거 다 공부 언제 할 거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혼자 보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 사주 내가 보기 컨텐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고.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점은 사주는 용도사에게 좀 의뢰를 그냥 하시고. 나는 돈이 없다, 이 새끼 또 홍보한다. 맞습니다. 저 홍보하는 거 맞는데 근데 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매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물어보세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기다리시면 순서대로. 그러면 비용도 안 들잖아요. 와서 좋아요, 구독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프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 혼자 보시다가 운이 좋아, 그럼 이번에 집을 사야지, 마피 뜹니다. 영끌해야지, 마피 떠요. 나락가는 수가 있어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주팔자 하시는 분들, 그 유튜버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학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세분으로 또 나눠져요. 머리 깨집니다. 천간 한만 보더라도요, 며칠은 해야 돼요. 며칠이 뭐야? 며칠 해도요, 암기가 안 돼, 까먹어요. 이게 공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1년에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빡세게. 그 도서관 가든지 아니면 산에 가든지.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진짜 공부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것 좀 드시고, 그리고 몸보신하게 백수 같은 것 좀 드시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신 여러분들 고개 숙여 감사해드리고, 그리고 멤버십이나 슈퍼챗을 통해서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한결 어깨가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